미국 마틴 루터 고등학교 수학 시간, 칠판에 적힌 미적 분학 문제 앞에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대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손을 든 아시안 소녀가 있었습니다. 칠판으로 나온 그녀는 5분 만에 완벽한 풀이를 적어내려갔고 교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수학과 교수까지 불려와 확인한 결과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라는 말이 전국 뉴스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마틴 루터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예보에서는 비가 올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수학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제니퍼 브라운 교사는 수업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볼까요? 제니퍼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장난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네요. 교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죠. 특히 학기 내내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던 아시안 전학생 박소희가 의아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미적분 문제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워갈수록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미적 분학 문제입니다. 제니퍼 교사의 선언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고급 수학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학생들은 대부분 포기한 표정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노트에 문제를 베껴 적기도 했지만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제니퍼 교사는 사실 이 불가능한 미션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지난 3달간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박소희라는 학생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니퍼 교사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질문을 해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시험지를 제출할 때만큼은 항상 가장 먼저였고 그 결과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그날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마틴 루터 고등학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문제에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 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서 작은 체구의 한국계 소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모든 이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게 될 한국식 교육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소희는 지난 학기에 마틴 루터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의 존재감은 극도로 미미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면 마치 벽과 하나가 되려는 듯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고 누군가 말을 걸면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소희는 영어가 불편한가 봐요. 담임 교사인 폴 마이어스가 교무실에서 한 말은 모든 교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어 교사 세라 토마스는 작문은 완벽한데 발표는 한 번도 안 해요라고 말했고 역사 교사 브라이언은 아시아 역사 시간에도 발언이 없어요. 정말 이상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일하게 소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시험지를 제출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첫 번째로 시험을 마쳤고 조용히 교실 앞으로 걸어와 답안지를 내밀었습니다. 특히 수학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죠.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나 했어요. 제니퍼 브라운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시험 모두 100점이에요. 그것도 풀이 과정이 교과서와 완전히 달라요. 소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죠. 소희의 부모님은 한 번도 학부모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학교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제니퍼 교사는 궁금했습니다. 소희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없었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간혹 몰래 한국어로 된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누군가 다가가면 재빨리 책을 가방에 넣어버렸죠. 그런 소희가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미적분 문제 앞에서 손을 든 순간 마틴 루터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용한 아시안 소녀라는 소희의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소희가 정말로 풀 수 있을까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제니퍼 브라운 교사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니?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오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을 한번 매만진 소희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된 문제네요.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니퍼 교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그 용어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희는 칠판 왼쪽부터 천천히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필이 칠판 위를 미끄러지자 교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식이 정연하게 이어졌고 풀이 단계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본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희가 미국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고 특이한 약식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는 엄밀하게 논리적이었죠. 이런 방식은 어디서 배운 거니? 제니퍼 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교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 3학년 수준인 문제를 중학생이 푼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소희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남은 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빨라졌고 자신감도 더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소희는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소희의 풀이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이 주제를 공부했기에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풀이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건 제니퍼 교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식 풀이 방법입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교실은 완전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포츠 스타처럼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소희를 향해 학생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희와 칠판에 적힌 풀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 교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희, 내일 점심시간에 내 연구실로 와줄래? 너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함께 작은 기대감도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니퍼 브라운 교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놀라운 문제풀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20년 교직 생활 동안 그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지만 소희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 교사는 마이클 클라크 교장에게 소희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소희의 풀이 사진을 본 후에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 능력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교장의 제안으로 인근에 있는 MIT 수학과 로버트 헨슨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미적분학 분야의 권위자였고 영재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소희는 약속대로 제니퍼 교사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것은 그곳에 교장과 한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 소희. 나는 MIT에서 온 로버트 헨슨 교수야. 그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헨슨 교수는 소희에게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적분 문제부터 미분방 정식, 선형 대수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급 문제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차분하게 각 문제를 풀어냈고 때로는 교수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의 테스트 후 헨슨 교수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그가 제니퍼 교사와 교장에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천부적 재능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헨슨 교수는 소희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희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일반 중학생들도 풀 수 있어요. 특별한 수학 학원에 다니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했어요. 헨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천재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소희는 우리가 미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거죠. 그날 저녁 마틴 루터 고등학교의 작은 소동은 지역 신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녀 MIT 교수도 놀란 수학 실력 선보여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 웹사이트에 실렸고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버트 헨슨 교수의 평가가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소희의 과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제니퍼 브라운 교사는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갑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3개의 학원에 다녔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과학학원이요. 제니퍼 교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9살 때부터?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통 수업은 오후 2시쯤 끝나고 그 후에 바로 학원으로 갔어요. 마지막 학원 수업은 밤 10시에 끝났어요. 집에 가면 보통 11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숙제를 했죠.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9살 아이들은 오후에 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학원에 있었고 일요일에는 복습과 예습을 했죠. 소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니? 제니퍼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만 다르게 할 수는 없었죠. 소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풀이 패턴을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훈련을 해요. 소희는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수학 문제와 풀이법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는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문제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한 문제를 최소 3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학 교육이 어떻게 푸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수학 교육은 왜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니?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특히 복잡한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찾았을 때는요. 그건 마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아요.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희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공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왜 그동안 내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제니퍼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소희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어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면 너무 튄다는 걸 금방 알게 됐죠.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등이 중요하고 친구들도 서로 성적을 비교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몇몇 학생들이 저를 너드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좋은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 소희를 그렇게 불렀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손을 들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수학에 관한 얘기는 피했어요. 시험에서만큼은 제 실력을 숨길 수 없었지만요. 제니퍼 교사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처럼 뛰어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니? 제니퍼 교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행복하게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계속 한국 수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편안했거든요. 교실에 있던 학생 중 하나인 에밀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어제는 손을 든 거야? 계속 숨길 수도 있었잖아.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는 순간 한국에서 처음 그 문제를 풀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수학은 국경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수학은 같다고요. 그 말이 갑자기 용기를 줬어요. 교실 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소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용한 아시안 소녀가 아닌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한 학생으로 소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가 학교에 퍼지면서 제니퍼 브라운 교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MIT 로버트 헨슨 교수와 함께 교무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평범한 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제니퍼 교사가 물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소희는 분명 한국에서도 뛰어난 학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급한 패턴 인식과 다양한 접근법 훈련은 한국 수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니퍼 교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실력을 숨겼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니퍼 교사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희의 수학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제니퍼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일부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생활 문제였습니다. 학교 캠퍼스 내 새로운 자전거 보관소의 최적 위치를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었죠. 이번 과제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각 팀에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제니퍼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소희, 너는 팀의 리더야.
팀원들에게 내가 아는 수학적 접근법을 가르쳐줘.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더구나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교사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 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희의 팀은 처음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소희가 한국에서 배운 문제분의 기법과 다중접근법을 설명하자 팀원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보였습니다. 먼저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요. 소희가 부끄러움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수학 용어만큼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최소 3가지 풀이법을 생각해봐요. 팀원들은 소희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지도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동선을 수식화했으며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소희의 팀은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고 소희 자신도 조금씩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당일 각 팀이 자신들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던 소희의 팀이 나왔을 때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은 그래프 이론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 결과 캠퍼스 북쪽 잔디밭이 최적 위치로 도출되었습니다. 제니퍼 교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의도대로였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지식을 남들과 나누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소희의 팀 발표 이후 마틴 루터 고등학교의 수학 수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식 수학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소희에게 공부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브라운 교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 수업 시간을 마련하여 소희가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식 미적분 풀이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소희가 특별히 한국에서 배운 미적분 접근법을 공유해 줄 거예요. 제니퍼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소희는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교실에는 수학에 관심 있는 다른 반 학생들까지 들어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뒤쪽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적분학을 배울 때 개념보다 패턴을 먼저 인식하도록 가르쳐요.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몇 가지 기호와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적분 문제가 있다면 소희는 복잡한 적분식을 적었습니다. 미국 교과서는 보통 이론적 접근으로 풀이를 시작하지만 한국에서는 패턴 매칭 테크닉을 먼저 사용해요. 그녀는 같은 문제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표준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치환 기법을 사용한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소희가 한국식 패턴 인식법이라고 부른 방식이었습니다. 보세요. 3번째 방법은 단계가 절반밖에 안 되고 계산 실수 위험도 훨씬 적어요. 소희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학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소희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용감한 몇몇은 질문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미국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제니퍼 교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미국 수학 교육은 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어떻게와 얼마나 효율적으로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한 접근 방식이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 패턴 인식 훈련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계산 기법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방향 문제 해결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답을 가정하고 역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돼요.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2시간의 특별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듯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희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했고 몇몇은 방과 후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방식이 미국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미국의 열린 토론 문화는 소희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특별 수업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틴 루터 고등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내 신문 마틴 루터 타임스는 전면 기사로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미국 교육에 새바람 일으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소희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어내는 사진과 함께 MIT 로버트 헨슨 교수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박소희 학생은 우리 교육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에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헨슨 교수의 말이 기사에 인용되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소희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한 아시안 소녀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소희야, 내일 우리 수학 스터디 그룹에 와줄래? 농구부 주장인 제이슨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정해졌을 때 선생님은 소희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으로 소희는 영어 수업에서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죠.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존중은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고 공부는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과정으로 여겨지죠. 학생들은 소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과학 선생님인 마이클 토마스도 소희의 능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물리학 문제 접근 방식도 한국과 미국이 다른지 물었고 소희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소희, 방과 후 과학 올림피아드 팀에 참여해보지 않을래? 토마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역대회에 나가는데 내 관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학교 행정부에서도 소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클라크 교장은 소희의 부모님을 학교로 초대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온 이후 소희의 부모님이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소희 학생의 능력과 지식은 우리 학교의 큰 자산입니다. 교장이 소희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 방식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학교 전체가 소희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내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표정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고등학교는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고등학교가 소희의 이야기로 떠들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청 수석 교육 담당관인 다이앤 모리슨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이야기를 신문과 MIT 헨슨 교수의 추천을 통해 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실에 모인 제니퍼 교사와 소혜, 그리고 교장 앞에서 모리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박소희 학생의 사례가 완벽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네요. 모리슨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수학 성적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는 지난 5년간 수학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미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국제평가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 싱가포르,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상위권이죠. 모리슨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교류가 부족했습니다. 모리슨 박사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소희가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미국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달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페어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희 학생이 우리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리슨 박사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행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희, 이건 정말 큰 기회야. 제니퍼 교사가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교육 방식이 미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물론 선택은 내가 해야 해. 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희 학생이 원한다면 말이죠.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수학 공부법,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던 기억, 그리고 미국에 와서 자신의 능력을 숨겼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소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소희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는 제니퍼 교사와 함께 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모리슨 박사가 보낸 교육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수학 교육 방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제니퍼 교사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이제 소희는 제니퍼 교사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그 공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소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응용력을 키우죠. 한 가지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제니퍼 교사는 소희의 말을 경청하며 필기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주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기초적인 이해보다 실용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지.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희는 한국에서 가져온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한국어로 된 교과서를 펼쳐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인데? 제니퍼 교사가 교과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진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우기도 해요. 발표 자료는 개념 이해의 깊이, 반복 학습과 다양한 문제 유형, 체계적인 진도 관리, 수학에 대한 문화적 태도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주제마다 소희는 자신의 경험과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교육의 단점도 포함시켜도 될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암기 위주의 학습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제니퍼 교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우리가 배우려는 건 한국 교육의 모든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우리 시스템에 접목하는 거니까. 발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교육청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소희의 발표에 몇몇 미국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그들이 소희에게 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 제니퍼 교사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학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친구들이 이제는 소희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과 에밀리오. 둘 다 처음엔 제 방식을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고 있어요. 발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소희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교육혁신 페어 당일, 소희는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소희야. 넌 충분히 준비했어. 제니퍼 교사가 격려했지만 소희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모리슨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발표 준비는 잘 돼가나요? 그런데 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소희와 제니퍼 교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청중 중에 교육부 차관보이신 제임스 윌슨 박사가 참석하시기로 했어요. 한국식 교육 방법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이 세션을 보러 오신다고 하네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미국 교육부 고위 관료까지 참석한다니 너무 큰 압박이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제니퍼 교사가 소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평소처럼만 해도 충분해. 무대 뒤에서 소희는 함께 발표할 제이슨과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두 학생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소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희, 우리가 많이 긴장했는데 내 표정을 보니 우리보다 더한 것 같다. 제이슨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걱정 마. 너는 우리 학교 수학 천재잖아.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소희. 우리 모두 내 덕분에 수학을 다르게 보게 됐어. 그냥 그 이야기만 하면 돼. 무대 관계자가 다가와 준비를 알렸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긴장했었죠.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긴장은 준비가 부족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오는 거란다. 소희는 자신이 준비한 발표 노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메모들,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이 발표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소희와 두 친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컨벤션홀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소희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교육자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고 맨 앞줄에는 교육부 차관보인 제임스 윌슨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모리슨 박사와 여러 대학 교수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2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수학 실력을 숨겼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라 보이기 싫었거든요. 소희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공감의 미소가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브라운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한국 수학 교육의 특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소희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개념의 깊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의 같은 주제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그 공식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소희는 화면에 같은 수학 문제에 대한 미국식 풀이와 한국식 풀이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식은 간결했지만 한국식은 훨씬 더 상세한 중간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심의 접근법이 다양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어서 소희는 제이슨과 에밀리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두 학생은 소희에게 배운 한국식 수학 문제 접근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 수학 성적은 항상 C 아니면 D였어요. 제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시험에서 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기초를 확실히 다지니 나중에는 훨씬 쉬워졌어요. 에밀리도 덧붙였습니다. 소희는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봐도 겁나지 않아요. 발표 후반부에서 소희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했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와 체계적인 교육 방식의 장점,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라는 단점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완벽한 교육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의 가치를 배웠고, 한국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와 끈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소희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컨벤션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많은 교육자들이 손을 들었고, 소희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각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임스 윌슨 차관보에게서 나왔습니다. 소희 학생, 미국 교육 시스템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한국식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수학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윌슨 차관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발표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육혁신 페어가 끝난 다음 날, 소희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교 로비의 대형 TV에서는 CNN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소희의 발표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6세 한국 소녀가 미국 교육계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소희 학생의 한국식 수학 교육 발표는 교육혁신 페어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TV 앞에 모여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로비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 왔다. 누군가가 외쳤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클라크 교장이 소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소희. 정말 대단해. 뉴스에서는 소희의 발표 클립과 함께 교육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은 개념의 이해와 응용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MIT의 로버트 헨슨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교육부 차관보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박소희 학생의 사례를 토대로 국가교육정책에 한국식 수학교육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미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점심시간, 소희는 카페테리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테이블에 앉기를 원했고, 선생님들도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희,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됐네.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도 거들었습니다. 수학클럽에 가입 신청서가 폭주하고 있대. 모두 너에게 배우고 싶어 해. 학교 SNS 계정에는 소희의 발표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MATHREVOLUTION, 해시태그 KOREANEDUCATION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올라갔고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니퍼 교사가 소희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제니퍼 교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니? 전국 각지에서 내 발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소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단다. 제니퍼 교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 거야. 뉴스의 영향력은 학교를 넘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이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제니퍼 교사가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소희야,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제니퍼 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왜요? 제니퍼 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발표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 글로벌 교육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미국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야. 내가 그 첫 번째 그룹에 선발됐어.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소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니퍼 교사는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소희.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고향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신기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어느 학교를 방문하실 거예요? 서울의 몇몇 고등학교와 대구의 수학 특화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야. 내가 다녔던 학교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 제니퍼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한국어 몇 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곳들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며칠 동안 소희는 제니퍼 교사에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한국에서의 예의범절까지 소희는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제니퍼 교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소희야, 한국에 있는 너의 옛 선생님께 편지라도 전해드릴까? 제니퍼 교사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주 선생님께 편지를 쓸게요. 선생님께서 제 수학 실력의 기초를 다져주셨거든요. 소희는 그날 저녁 한국어로 꼼꼼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 자신의 성장, 그리고 정은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소희는 두 나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의 한 구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마틴 루터 고등학교 수학클럽의 특별 세션이 한창이었습니다. 중앙에 선 소희는 칠판에 기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필기를 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식으로 접근할 때는 먼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요. 소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소희의 수학 클럽 튜터링 세션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과 후 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CNN 방송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희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소희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제이슨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소희는 제이슨에게 다가가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각화하면 패턴이 보일 거야. 전에는 소희에게 말 한마디 걸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소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희 자신도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더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클럽의 지도교사인 토마스 선생님은 소희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는 타고난 교사야.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 특히 예전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 중 몇몇은 소희의 갑작스러운 인기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한국식 수학에 열광하는 거야? 우리 방식도 나쁘지 않았잖아.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였던 앨릭스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희는 이런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앨릭스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앨릭스, 내 방식도 정말 대단해. 사실 나도 내게 배울 점이 많아. 소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경계하던 앨릭스도 소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급 수학 문제를 풀어보며 서로의 접근 방식을 공유했고 결국은 서로에게 없던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선생님이 소희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 다음 달에 있을 주단위 수학교사 워크숍에서 내가 발표해주면 어떨까? 교사들에게 직접 한국식 수학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거야. 소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선생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많은 선생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수학 클럽 세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실력을 숨겼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지식을 당당히 나누는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5월, 소희의 로커에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MIT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박소희 학생에게 MIT 수학과는 매년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학 챌린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뛰어난 수학적 재능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대회에 특별 초청합니다. 로버트 헨슨 교수의 서명이 적힌 초대장을 읽으며 소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MIT 수학 경시 대회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교 수학 대회 중 하나였습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MIT 장학금이 제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그게 뭐야? 옆에서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소희는 초대장을 보여주었고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들만 참가하는 대회라고. 제니퍼 교사와 토마스 선생님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소희, 이건 내 실력을 인정받은 증거야. 제니퍼 교사가 말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도와줄게. 그러나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회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미국식 문제 유형이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자신이 없어요.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대회에 많이 나가봤지만 미국에서는 처음이에요. 영어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토마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너의 가능성을 증명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방과 후 마틴 루터 고교의 소외팀이 꾸려졌습니다. 수학클럽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희의 대회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고 에밀리와 제이슨은 영어 문제 해석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앨릭스도 예전 대회 문제를 가져와 함께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배웠으니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소희의 부모님도 딸의 도전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버지는 MIT 대회에 관한 자료를 찾아 한국어로 번역해 주셨고 어머니는 소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소희야, 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구나. 준비 기간 동안 소희는 미국식 수학 문제 풀이법과 한국식 접근법을 결합한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영어 문제들도 점점 친숙해졌고 미국 수학 대회의 특징적인 패턴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대회 등록을 마치고 확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소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소희는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당당히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소희가 준비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이미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이겨냈으니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아. MIT 수학 경시 대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마틴 루터 고등학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전통을 공유하는 축제였습니다. 소희는 처음에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희, 한국 부스 꾸미는 거 도와줄까?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 소희의 부스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한국식 교육과 수학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소희가 직접 만든 한국식 문제풀이 예시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부스 한켠에는 소희의 어머니가 준비한 떡볶이와 김밥도 있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 학생들이 매일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야?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준이 높네. 소희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을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배워요. 문제 풀이는 퍼즐을 푸는 것처럼 재미있는 과정이죠. 교장 클라크가 소희의 부스에 다가왔습니다. 소희, 정말 훌륭한 전시야. 내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게 되었어. 점심시간 소희는 처음으로 교내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생방송부에서 문화 다양성 특집으로 소희의 이야기를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박소희 학생, 1년 전 미국에 왔을 때와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방송부 학생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다르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제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방과 후 소희는 MIT 대회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1학년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박소혜 선배님. 여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3개월 전에 이사 왔는데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소희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앉을래?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는 이미 용기 있게 다가왔으니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그날 밤 소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럽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이제 나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양쪽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MIT 대회가 어떻게 끝나든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마틴 루터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한국식 교육의 물결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박소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이 만날 때 생기는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